합니다. 오늘은 4.3 정신이 바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불통의 정권에 선전포고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장경태가 하겠습니다. 저 장경태가 정치를 바꿔야 내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 청년 정치인 장경태의 굳은 신념. 비록 가진 건 하나도 없었지만 신념이 있었기에 15년 정치외 길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다. 꿈까지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청년 후보 기울번 장경태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당원의 신화를 보여준 청년 정치인 장경태. 21대 국회에서 당당히 화제의 중심에 서다. 국민 누구나 정치적, 사회적 기회를 보장받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고 싶은 국민을 가장 닮은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 저는 서울의 상경에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반지하는 늘 눅눅했고 옥탑방은 난방비 걱정에, 고시원은 제 한 몸 들어갈 곳도 부족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전세 고려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세자금 보태줄 여력이 없었던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꿈은 은행 대출의 꿈, 그리고 갭 투자 성공의 꿈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끼고 모으면 우리가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살만한 집 장만할 수 있다는 그 소박한 꿈입니다. 연단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 세대의 현실을 대변하는 장경태 의원. 이 국회가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서 부동산 정책 임차인과 온 국민,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옥탑방과 반지하를 살지 않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집 주인이 은행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그의 진정성 있는 발언은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겼다. 허심탄회하게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 또 아마 저처럼 국민과 닮은 국회의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소위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또 우리 젊은 사람들, 혹은 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거나 또 소위 사회적 명망가,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청년 정치의 정석으로 불리는 장경태 의원. 2006년 평당원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한 뒤 15년 동안 밑바닥부터 한 단계씩 밟고 올라와 38살의 나이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토론회가 있던 날, 청년 정치인답게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장경태 의원. UN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잠시 후에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소개 영상으로 토론회가 시작되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10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아니 줄어든 청소년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 선거 참여와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청소년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세대의 새로운 요구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청소년 미래 길찾기 연속 기획 중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에서 청소년 세대의 정치, 사회적 참여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소위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에 대한 대처와 대응 능력보다는 청년과 청소년의 대응 능력이 훨씬 더 빠르고 저는 능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가 발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청소년의 역할, 또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좋은 얘기 사실 우리 강훈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잘 해주셔서 이 다양한 재능이라든지 동등한 노동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청소년 사다리법이라고 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의 확장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경태 의원의 의지가 담긴 청소년 사다리법. 청소년 시기부터 능동적 사고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능동적 사고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또 어떤 방향이 또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토론회가 끝나고 이 자리에 함께해준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장경태 의원. 네, 한번 국회로 제가 초대해서 전화할게요. 법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 다 지금 밝고 건강한 청소년들의 기운 덕분인지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진정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좋을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정치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직업이라면 이 청소년 정책은 이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권리보단 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권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지만 꿈은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입성 후 청년 문제를 하나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인 장경태 의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야 할 것도 공부할 것도 두 배로 됐다. 한시도 자료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장경태 의원. 국정감사 질의할 내용 질의서 보면서요. 또 저도 팩트 체크도 해야 되니까 요즘 여론 동향이라든지 또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유난히 큰 것 같아요? 가방에 뭐 배터리부터 해서 시작해서 키보드도 가지고 다니고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 왁스를 발라야 될지 몰라서 뭐 동전 지갑도 있고요. 비타민. 국회의원이 된 이후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업무에 이제 사무실에서 자는 것쯤은 일상이 됐다. 정치가 즐거우세요? 네, 재밌죠. 즐겁고 또 보람되고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지극히 평범한 아들. 갑자기 기울어진 가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막노동과 배를 타며 돈을 벌어야 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맡으며 반값 등록금을 제한하기도 했던 장경태 의원.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시작으로 24살의 어린 나이에 정치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나라를 바꾸거나 뭐 세상을 구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어려웠던 제 삶을 조금이나마 나았게 바꾸고 싶다. 내 삶을 바꾸는 게 정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교육재정 6% 확보라든지 뭐 졸업할 때는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어떤 청년 주거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청년과 관련된 의제들,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민단체나 다른 여타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가 바꿀 수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온 흑수저 출신 장경태 의원. 그 때문일까?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15년간 쌓아온 정치 내공으로 동대문구 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청년 정치인 장경태. 이제 21대 국회의원으로 직접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를 하면서 사실 최소한 인생은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혹은 자원이 풍부해서 혹은 저의 명예가 필요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제 삶을 개척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청년 김대중은 목숨 걸고 싸웠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웠는데 청년이 가난과도 싸우지 못한다면 혹은 청년이 편견과도 싸우지 못한다면 청년 장경태가 그렇다면 어떻게 청년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위원들이 마련한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토론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그 누구보다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자신 역시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도 반지하 전세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청년이기 때문이다. 제가 총선 3호 공약이 그 청년 관련된 부동산 주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나 100만 호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정책 발표자이기도 했고요. 청년 주거 문제만큼은 국토위에서 해결하고 싶다. 그리하여 대표 발의한 청년 주거안정특별법. 청년 주거안정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은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모으면 살만한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다는 소박한 꿈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불안해하는 청년들은 부동산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를 영끌, 비투, 마통이라는 말로 비웃거나 방치해서만은 안 됩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주택 공급, 금리, 대출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다. 주거 문제는 진입 장벽 자체가 달라요. 일자리는 임금을 300만 원 받을 거 250만 원 하면서 일할 수 있지만 주택만큼은 2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1억짜리 집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아예. 자산 자체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이 절대 노력한다고 해서 혹은 개인이 인내하고 감내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는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 소위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 같은 경우는 대단히 필요하다 보고요.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주거 사다리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장경태 의원. 예전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이 부모들의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 자녀 세대는 결국 결혼도 포기하고 결국 저출산 가져오고 소위 영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30대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행태들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불로소득 연평균 400조 원, 주거 면적 하위 20%에서 2030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면서 출발선도 다르고 자산도 다른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을 대변했다. 딱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또 대한민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 현재 청년 세대가 미래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사다리가 많이 끊어져 있어서 집값과 소득과 자산 규모를 현재 청년들이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엄청난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아마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의 청년 세대가 10년, 20년 뒤에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 을은 장경태 의원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다. 20, 30대 청춘을 바친 곳이기 때문이다. 동대문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9구역, 10구역인데 어쨌든 10구역은 현재 그 주민 제한으로 접수를 했는데 구청에서 좀 바꾸시켰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공공 재개발 그때 그 지역위원회에서 현수막 걸었던 그 내용 그리고 그 국토부 같이 해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 그거에 연계해서 재개발하는 게 어떠냐. 뭐 분쟁에 대해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하자 분쟁 공동주택관리법, 네, 그거 네. 하시면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이제 어제는 찾아온 주민이 그로 인해서 벌써 자기네 이제 공동주택에 LH에서 공사 진 게 그런 걸 와서 이제 막 조사하더라 그래. 그 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과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 지역 구민들의 반응을 전해듣는 것만으로도 국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보람을 느끼는 장경태 의원.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보니까 좋네요. 진행 상황도 보고. 그래야 우리 네, 의원님을 볼 얼굴도 수 뵙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너무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희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방에서 수혜를 입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저보다는 아무튼 주민들 많이 만나시고 많이 말씀. 동대문 민원인의 날을 정해 파라솔 하나 들고 지역 구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장경태 의원. 코로나19 상황으로 요즘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간, 네네. 이 구간을 지금 펜스를 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인도와 도로 이렇게 왜 철조망 같은 거 있죠. 근데 여기는 그나마 주차장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입구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다. 네. 여기는 입구가 없어요. 이 상인들은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 10집 가까이 돼요. 네. 10집은 여기 이 철조망 치는 순간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문 닫고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스탠 파이프하고 방화문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파이프가 여기서 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펜스가 치면은 파이프를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죠. 예, 네. 파이프 대리점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걸 치면은 저희는 문을 닫아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닫아야 돼요. 왜? 파이프를 뺄 수가 없어요. 방화문도 가져오면은 차로 하차를 시키는데 구멍도 없이 펜스를 지금 보면은 일직선으로 다 쳐가지고 구멍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펜스 칠 이유가 없는 데예요 지금. 근데 그 민원 수가 되게 많거든요. 100 몇십 명 돼요. 네. 그 아파트 자체에서 그 사인을 받으려고 한 집 한 집 다 들러서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민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하면서 그래서 꼭 좀 부탁드려서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고. 확인해서 네. 저희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뭐 주차부터 단속부터 펜스 설치까지 저희가 확인해서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생계와 관련된 것들도 절대 손해보는 일 없도록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어떤 작은 의견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장경태 의원. 저마다의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이지만 모두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미 외웠습니다. 네 분이 다 똑같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치는 더 이상 권력과 통치가 아니다. 서비스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전화를 받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정치라는 거라기보다는 텔레마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건 이 정말 우리나라에는 5천만 개의 꿈이 있고 5천만 개의 입장이 있듯이 그 입장들을 저희 동대문구 특히 을 지역에는 18만 개의 입장이 있거든요. 서로가 얼만큼 양보하고 얼만큼 이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항상 상의도 많이 드리고 또 대부분의 이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 꼭 이렇게 해달라는 입장이 아니세요. 정말 어디다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어디다 좀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말씀 들어드리고 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장경태 의원. 당장 해결책을 주진 못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안다.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장경태 의원. 지난 3월 12일에 택배기사 한 분이 배송 도중 쓰러져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이 하청업체 17개의 하청업체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 휴가수당 등 노동자들에게 참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열악한 근무 현실을 알리며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택배 노동자분들의 업무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 이륜차라든지 개인형 이동수당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가 좀 생활화되면서 예를 들면 2015년에 이륜차 사고가 2019년에 14,000에서 23,000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형 이동수단도 최근 3년간 2017년에 124건에서 2019년 473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82%나 네네.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택배 노동자에 대한 보호 혹은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 안전 대책 등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 일단 사실 생물법조차 지금 아직 좀 진전된 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안전 대책들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물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계하고 노동계하고 저희가 좀 릴레이 간담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힘없는 택배 노동자를 대변해 의견을 피력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장경태 의원. 늘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누구나 자신이 일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직접 발로 뛴다. 의원님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약자니까요.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제가 신분 상승했다거나 제 계급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여전히 가난한 청년일 뿐이고 또 평범한 청년일 뿐이기 때문에 그저 국회의원이라는 이제 갑옷이 생긴 거죠. 이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죠. 제가.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을 깨고 평당원에서 당당히 국회의원이 된 청년 정치인 장경태.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또 다양한 가치관과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그런 국회가 가장 좋은 국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4년 뒤에 누군가가 저한테 장경태는 어떤 국회의원이었어? 그러면 가장 국민과 같았던 국회의원이었어 라는 말이 가장 저에게 칭찬인 것 같아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가요? 정치는 서비스다. 추석 때 항상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있어요. 일할 잘 보내세요. 신랑 잘 보내시라고요. 열심히 힘내시라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